어떤 분은요, 주말에 TV를 보는데 예전에 방영됐던 예능 프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MC가 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저요? 그냥 부모님의 짐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취업을 못했던 터라 그 대답에 마냥 웃을 수가 없어서 쉬는 주말에도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말들일 뿐인데 왜 내 마음에만 다 걸려서 남는 걸까 생각해본 오늘. 하루의 끝, 위로의 시작. 여기는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시작했고요. 첫 곡은 데이식스의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디스크 김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자키자키 박세진입니다. 첫 곡 너무 좋은데요? 역시 데이식스. 원래도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곡도 정말 좋으네요. 이번에 나온 곡이죠, 이거. 진짜 좋다. 데이식스 한번 나오면 안 되나? 동시간대여가지고. 그렇군요. 차차차. 언젠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먼저 하차를 해야지 만날 수 있는 슬픈 상황. 그러면은 서로 그냥 노래 트는 걸로 네.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프닝도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 것 같냐는 질문에 부모님의 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저도 있었고 윤주 씨도 있었는데 그럼요. 보통 약간 애매한 시기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재수생이라든지 네네. 취준생이라든지 뭔가 이직하기 바로 직전이라든지 그렇죠. 그냥 내가 뭘 하지 않고 집에 그냥 누워있는 그 상황. 그때는 그냥 내가 짐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기약이 없다면 정말로 이게 신경이 쓰일 말이죠. 그럼요. 되게 웃픈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맞아요. 이게 참 남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웃음이 더 나왔나 봐요. 되게 씁쓸한 웃음이 나왔나 봐요. 그런가? 참. 그러게요. 스쳐 지나가는 말들인데 요것도 그냥 좀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쵸. 그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다 그냥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저격. 저도 삼수할 때 그냥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데 아무도 눈치를 안 줬는데 나 혼자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분위기가 싸하다 그럼 그냥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칫밥 먹는 느낌.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그렇죠. 이런 날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이런 시기가 좀 오래 지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너무 오래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그래요. 네. 다들 힘내면서 토요일 또 신나게 시작해봅니다. 네. 오늘은 달빛 독서클럽이 있는 날입니다. 김겨울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작가님이 이번 주에 골라온 책은요.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인데요. 이 책 제목부터가 너무 궁금하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4부에는 챙겨주는 밤 그리고 신곡 소개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크리스토퍼의 고스트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매일 오늘 밤은 생각을 내려놔 오늘만은 남보다 널 배려할 차례야 내게 상처를 줘도 돼 yeah. 네 아픔을 덜어줘 내게 blue night 네 눈물들을 전부 쏟아내도 돼 오늘은 푸르른 유난히도 푸른 밤이니까 푸른 밤 옥상달빛입니다. 국적 불문, 장르 불문, 세상의 모든 책들을 만나봅니다. 귀로 읽는 책 한 권. 달빛 독서클럽. 푸른밤 가족들의 독서 코치 김겨울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이거 근데 딱 맞아요. 독서 코치. 독서 코치. 진짜로. 그런가요? 네. 아니 매주 사실 소개해 주시는 책들이 그 소개만으로도 굉장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 잘 듣고 다 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책이라는 게 이렇게 자고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쵸.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잘 못하다가 저는 이제 반신욕하면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이 별거 다닌 선의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서 반신욕을 지금 3일 연속으로 하고 있어서 물값이 더 많이 나가게 생겼다는. 근데 꼭 반신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게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반신욕할 때 내가 이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중이 되기도 하고
다리에 비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곧 떠나요 저는. 그래서 저 어린이라는 세계도 네. 사가지고 그 지금 엄마가 손주랑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받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뿌듯해. 그래서 별거 아닌 선 이거 읽으면 엄마 또 빌려드리려고요. 너무 좋다. 왜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책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나는 지금 몇 권 별로 안 샀는데 되게 칭찬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학생처럼.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요즘에 그 PD님도 그렇고 네. 윤주 씨도 그렇고 책 읽기 삼매경이거든요. 맞아요. 선배경. PD님은 사실 많이 읽으시니까. 네네. 뭔가 DJ인 저도 발 맞추어서 네. 책을 사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오늘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책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재밌다고 지금 두 분이 너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밌어요. PD님도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또 오늘 한번 잘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보고 또 사시길. 그리고 또 겨울 작가님이 댄스 네. 지금도 즐겁게 잘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얼마 전에 언제 또 또? 엄청난 영상을 올리셨어요. 올리셨어요? 네. 또 연습 영상을 보셨는데, 네, 어찌나 또 감탄을 하시던지. 되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약간 우리가 그때도 짧게는 보긴 했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완곡을 다 보니까 저분이 근육량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격렬한 안무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또 팬이 됐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셔야 돼요. 네, 꼭. 알겠습니다. 자, 달빛 독서 클럽. 오늘은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로 함께 할 건데요. 이 책이 요즘에 SNS에서도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님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 와이너의 책이고요. 이 NPR의 해외 통신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워싱턴 포스트랑 어파에도 기고를 했던 그런 저널리스트이고요.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문체가. 그리고 삶에 착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철학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입소문이 나서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게 또 김영하 작가님이 이 책으로 또 본인의 팔로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찾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철학이라는 게 약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치 있어요. 되게 재치 있고 생각보다 이 책의 미덕이 뭐냐면 그 철학이 되게 어려운 학문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내가 한국어를 읽고 있는 건지 외국어를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마치 무슨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쉽고 재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피상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부담이 없다, 철학이. 이게 아무래도 작가님이 대학 전공이 철학이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래우 작가님. 그래서 네. 더 정확하게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그 전공이 대학 때 본 전공이 심리학이고 이중 전공이 네. 철학인데요. 사실 그렇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은 그런 이미지랑 맞아요.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네, 보통 긴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무슨 막 논문이나 뭐 이런 철학서 이런 걸로 이제 시험 치고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철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지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아주 추천할 법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좋아, 마음은 하나 열었어요, 지금. 두 분은 철학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철학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쉽게 열 수 없는 문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철학책, 이것도 철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네네네. 그것도 철학책인가요? 그럼요. 네네. 그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 친구들한테 좀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거 보고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거죠? 관심 있네. 저는 그렇죠. 오늘부터 관심이 있는 걸로. 지금 이 시간부터. 왜냐면 저는 아까 작가님 얘기한 그런 아무래도 좀 대학 때의 그런 느낌. 네.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아무래도 그쵸. 알려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맞아요. 좀 어렵고 난해하고 그냥 되게 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미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음 하나 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철학책이라고 한발 하시니까 내리셨어요. 저도 왠지 한 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인디아 아리의 Strength, Courage and Wisdom.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따뜻한 노래를 만나 오늘도 푸른 밤 옥상 달빛입니다. 푸른밤 옥상 달빛입니다. 달빛 독서클럽. 오늘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김겨울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책의 서문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얼마나 경이로운 기기인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만 밀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양자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모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충족되지 않는 이 배고픔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동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나도 거의 언제나 배가 고프다. 내 생각엔 기억 내내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우울 때문인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 했다. 종교, 심리상담, 자기계발서, 여행, 그리고 짧았지만 끝이 영 좋지 않았던 환각버섯 체험까지. 전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배고픔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철학은 치유 효과가 있지만 핫스톤 마사지의 치유 효과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 철학은 쉽지 않다. 철학은 멋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다. 철학은 스파보다는 헬스장에 더 가깝다. 철학이 스파보다 헬스장에 더 가깝다고요? 이러니까 내가 안 좋아했지. 그렇죠. 약간 단련이 필요한 그런 그렇구나. 느낌인 거죠. 네. 카스톤 마사지가 더 좋아. 저는 철학이 굉장히 고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파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럴 그렇다고 수 뭐 있죠. 헬스가 고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여유로운 네네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이 역동적이고 뭔가 동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좀 의외죠. 새로웠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건 그러면은 헬스장에 가깝다고 하는 것처럼 근육도 내가 계속 할수록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철학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고 근육이 아예 없던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럼요. 그런 거겠죠. 그럼요. 아니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네요.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또 많잖아요. 맞아요. 빨리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걸로 느껴지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걸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일 때가 사실 있죠. 살다 보면. 맞아요. 작가님은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 어떤 게 있으세요? 춤? 역시 정말. 근데 보통은 책을 읽는 게 저에게는 제일 익숙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약간 뭔가 나를 잊어버려야 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런 때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좀 비우고 있죠. 싶은. 네네. 그럴 때는 뭐 피아노나 춤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읽었는데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우선은 좀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해본 것들 할 때 에너지도 많이 얻고 그런 게 좀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만족도는 높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내가 아직 시도할 수 있다는 그거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치면은 요즘에 뭐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악기 새로 배우는 거 클라리넷.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인 씨는 어때요? 마음이 헛헛할 때 그리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을 때는 확실히 진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게 뭔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빡 들면 운동해야 될 텐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또 운동을 쉬어서 그런지 요즘에 좀 뭔가
내 삶이 뭔가 약간 이런 뒷짐 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3자 입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네. 요 며칠 사이에 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네네. 약간 정체된 걸 느꼈군요. 마음이 정체된다기보다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알아가는 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그쵸. 네. 운동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 셋 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운동 진짜 격하게 하고 있는 분 있고 격렬하게 하고 계신 분 계시고. 그렇네요. 얼마 전에 시작한 분 계시고 네, 그쵸, 이제 그쵸. 마음 먹은 분 그래요. 계시니까 네네. 건강하네요.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할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노래 들어야 되겠다. 바로 듣나요? 그래요. 그럼 노래를 듣고 올게요.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허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그 전공자의 입장에서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싶을 때 철학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삶의 방식,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허기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 허기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그 허기가 커져요. 뭔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똑바로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직면하기가 무서워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소셜미디어에 중독되거나 이런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게 자꾸 튀어나가는데 이게 나의 어떤 삶의 허기를 정확하게 딱 직면을 하게 해주고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 철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문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지속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방식이 참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내 몸을 움직였을 때 그럴 때도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마음이 너무 게을러지면 사실 또 좀 게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철학의 어떤 방식은 정말로 내가 이 허기를 직면하면서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후퇴를 잘 안 하게 돼요. 되게 좋은 그런 거네요. 의미에서 이 서문에서도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허기를 좀 채워주는 게 아닌가. 계속 전진하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씩 어쨌든 생각이 바뀌더라도 그 과정이 내가 있는 거니까 이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이런 식으로. 참 좋으네. 진짜. 그게 진짜로 헬스장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니까 그러네요. 진짜 헬스장. 러닝머신이네. 그렇죠. 벌써 피곤하네 근데. 근손실 없는 헬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네 그거. 괜찮죠. 네. 좋다가 싫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마음이. 자, 그럼요.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구절을 소개하는 김계우 작가의 책갈피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책갈피는 제가 예전에 약간 지나가는 말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저 이거 샀어요. 사셨어요? 네네네. 그 철학자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주인공입니다. 네, 이 로마 시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소재로 한 챕터의 제목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소재예요. 우리 침대에서 나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나 오늘도 싸웠는데 침대랑. 그러니까 벌써 공감이 좀 가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명상록에는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부분이 중요한 침대 문제를 다룬 비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룬 논문. 마르쿠스는 상반된 두 견해 사이를 오가며 홀로 토론을 벌인다.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행하려 하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는 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럼 너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르쿠스는 두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불을 덮은 햄릿이다. 마르쿠스는 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상들이 이불 밖에 있음을 안다. 침대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야. 공감 많이 되죠? 아니 이분이 근데 대단한 분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황제예요. 황제예요? 심지어? 이분은 이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미국 대륙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인데 본인은 책상의 절반도 통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에. 하지만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린 둘 다 아침형 인간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기쁜지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황제랑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그쵸. 마음이 위안이 되면서 무언가 나도 침대 밖을 나올 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무슨 사념체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인간이었다라는 그걸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렵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좀 깨줄 수 있겠네요. 좀 더 그래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면 진짜 진작에 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더 피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누워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학교를 내가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그쵸. 안 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몇 가지로 뭐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여러 옵션이 있죠. 여러 가지 옵션 그런 거 생각하다가 결국엔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분은 또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군요. 근데 사실 추격하면 이거죠. 이렇게 일어나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걸 황제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아니 그래서 이분은 나갈 이유를 찾았습니까? 지금? 이분이 찾은 방식은 네. 그 본인 인생의 어떤 소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 밖으로 나갈 때 막 그런 보통 생각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게 불러올 어떤 파급 효과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분은 조금 더 자기 인생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 내가 해야 할 사명, 소명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사명이랑 의무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무는 하기가 되게 싫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사명, 나에게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오히려 그건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만 아마 그럼에도 일어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나마 소명의식이 있어서 일어나신 게 아닌가.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 또 소명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준비해 주신 건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시몬 베유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라는 파트에서 가져왔는데요. 네네. 여기에 되게 많은 활동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뭐 루소처럼 걷는 법, 뭐 간디처럼 싸우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챕터들 중에 네. 읽다가 좀 가슴이 뜨끔해지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째서인지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한 호스텔에 예루살렘 신드롬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네덜란드인 메시아를 만났다. 머리가 막 벗겨지기 시작한 평범한 외모의 이 중년 남성은 그날의 일기예보를 전하듯이 곧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분은 나 같은 네덜란드 남자일 거요. 그가 말했다. 바로 이거였다. 건졌다. 이게 바로 내가 사용할 녹음 파일이었다. 이후로도 계속 남자의 말을 듣고 녹음을 진행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뜬 상태였다. 사냥은 이미 끝났다. 그때 내 무관심을 감지한 네덜란드인 메시아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비난하듯 말했다. 당신 아주 조급한 사람이군. 그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가 옳았다. 나는 그를 같은 인간이나 미래의 메시아가 아닌 녹음 파일로만 여겼다. 이게 이 사람이 NPR 취재를 간 거예요. 네네. 취재를 가서 그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오면 마치 자기가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하러 가서 음성 파일을 딴 거죠. 네네. 따자마자 이제 여기서 표현하듯이 마음이 떠서 거기서 이제 이거다. 그렇죠. 뼈를 맞는 그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으니까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나의 소명인걸? 나는 지금 이걸 해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게요. 이게 뭔가 내 모습 같아서 뜨끔한 것들도 있는데 네.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있죠. 저만 해도 이걸 읽으면서도 바로 그게 나인 것 같거든요. 평소에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편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좀 이게 내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막 하는 편인데 그 밖에 잘 뭔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다짐하는 게 좀 이 사람 전체로 좀 보고 대화를 나눠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는데 뭐 유명한 가수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화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화를 하자. 그런 다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내가 그쵸, 너무 그쵸.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지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그렇게 또 되잖아요. 풀어나가야 맞아요. 되니까. 약간의 콩깍지 같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성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씌워진 그 프레임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맞아요. 순간 벗겨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근데 그게 관심이 있으면은 그게 깨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숙이 관심이 없으면 그쵸. 그냥 거기에서 또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철학적인 사고를 또 저자세요? 김철학이라고 좀 놀려주시는 김철학. 예, 와, 김철학. 진짜 철학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김철학. 치읓도 모를 것 같은데. 예, 몰라. 자, 그러면 이번엔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감상평을 좀 볼게요. 정은희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쓰신 거라 그런지 뭔가 읽으면서 풍경이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미국 기차는 못 타봤지만요. 읽는 내내 인문학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철학,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읽으면 좋을 입문서를 추천하고 싶어요. 오, 입문서를 추천한다고 네. 하니까 이거 확신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내가 읽어야 될 책이구나. 그렇지. 아니, 실제로 그 챕터 앞머리마다 이 사람이 그 암트랙을 타고 여행한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그 여행의 내용을 약간 가상적으로 이렇게 써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그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주는 책입니다. 기분 전환도 되겠습니다. 네. 세하님이요. 읽으면서 줄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문구 보내봅니다. 우리는 볼 준비가 된 것만 본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작은 것을 볼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느냐.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곧 그 사람을 보여준다. 오, 오랜만에 필사 욕구가 뿜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야. 요 아래 거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시몬 베유의 그 파트에 등장하는 말이고요. 그볼 준비가 된 것만 본다. 이건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처럼 보는 법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되게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아요. 책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만 봐도 진짜 네, 그렇네요.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런 건가요? 뭐 약간 관심이 있는 곳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제가 요즘에 뭐 어디에 뭐 먹는 거에 많이 쓰고 있으면 그쵸. 나의 삶은 지금 먹는 거에 되어 있는 그런 거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게 질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냥 나의 집중이 조금 더 명확하게는 책에서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네. 진짜 생각하게 되네요. 그쵸.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니까 먹는 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네요. 그쵸. 아차 싶었어요 지금. 솔직해. 감사해요. 네. 자, 유정님. 책을 구입하면 열차 티켓과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판사의 세심함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처음 책을 받았을 때 500페이지가 넘는 묵직함에 놀랐지만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왠지 땡기는 철학자들 위주로 띄엄띄엄 읽었더니 부담감이 확 줄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스티커 붙이는 재미도 있고요. 두껍다고 망설이는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의외로 단순하게 이렇게 피아노 연습할 때 한 번 치면 사과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뭔가 맞아요.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순서대로 처음부터 막 다 읽으시지 않아도 그냥 땡기는 거 정말 요분처럼 목차에서 보시고 내가 좀 관심 가는 주제를 이렇게 선별해서 먼저 읽으셔도 상관이 없는 책이어서 좀 부담 없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부담은 덜 하네요. 네. 그러게요. 피디님 왜 웃어요? 제가 너무 500페이지에 약간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약간 눌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봐요. 네, 힘내요 진짜. 화이팅.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만 읽었는데도. 맞아요. 감상평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달빛 독서클럽. 에릭 와이너 작가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어봤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좀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은데 왠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건 너무 피상적이게만 느껴지고 그렇다고 철학책을 읽자니 너무 어렵고 이런 분들 왠지 마음이 공허한데 이걸 좀 채우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책을 읽긴 싫어 이런 분들 대부분의 보통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까 철학을 그래 오늘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철학인 거지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오히려 그거를 많이 얘기를 잘 못해요. 너무 혼자 진지해서. 근데 약간 이거 읽으면 되게 위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약간 네. 톤이 맞을 것 같은. 네. 아까 전에 그 철학자는 아니군요. 에릭 와이너 작가랑 윤주 씨랑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를 500페이지 중에 그냥 두 줄 정도 약간 비슷한 거.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그럼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함께 할까요? 네, 다음 책은요. 문성실 과학자의 Science Goes On
의존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렵잖아요. 이분이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신데 오. 본인의 어떤 과학자로서의 삶을 쓴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엄마 과학자라는 이제 호칭으로 본인을 부르시기도 해요.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엄마 과학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새 한창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이를 키우면서 과학자로 살아가는 삶까지 아주 폭넓게 그렇지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둘 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것만 같은데 또 재미있게 풀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의 감상평 기다립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달빛 독서클럽 게시판이나 인별그램 댓글 또는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럼 백예린의 0310 들으면서 김겨울 작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까지 있고 싶어. 지금 너랑 눈을 감고 밤하늘을 보고 싶어. 우리 오늘을 같이 지나요. 옥상 달빛 푸른 밤. 콜드플레이의 하이어 파워 들으면서 푸른밤 3부 시작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다. 시원하네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7118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밤늦게까지 기계음을 들으며 일하고 있어요. 짧지만 2시간. 푸른밤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다줍니다. 푸른밤을 들을 때면 저는 야경이 멋진 한강 올림픽대로를 뚜껑 없는 차를 타고 달려 남산 부근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 가서 분위기 있게 휘낭시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덕분에 더욱 힘차게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힘겹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의 딸 예림이를 위해 콜드플레이의 하이어 파워 신청할게요. 세진 씨가 얘기한 그대로네요. 뚜껑 없는 차, 남산 부근 테라스가 있는 카페, 휘낭시에. 휘낭시에는 주항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주항원 씨가. 네, 아이 참. 요런 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럼요. 뚜껑 없는 차 타고 달리면 신나겠죠. 이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 컨버터블이라고 합니다. 또 기억하고 있어.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질책해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정말 시원한 곡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림 씨 고등학교 생활 즐겁게 잘 하시길 바라요. 네. 자, 잠시 후에는요. 푸른밤이 준비한 신곡 소개 기다리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챙겨주는 밤까지 쭉 이어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밤 찾아와준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들려줄 음악을 고르고 내 마음 한아름 가득 네가 있는 곳으로 네가 잠들 곳으로 보내려 해. 푸른 밤을 타고 푸른밤 옥산달빛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요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신곡은 오소영의 아른아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반려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난 후 계속 커져가는 그리움에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곡을 쓸 때도 녹음을 할 때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겨우겨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널 매일 그리워할게 라는 가사를 소영 씨의 반려묘 순둥이가 어딘가에서 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요거 어떡해요 진짜. 제목이 아른아른인 게 너무 뭐 예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진짜. 저는 제 고향인 분홍이랑 헤어질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럼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 궁금하네요. 근데 노래는. 이어서 두 번째 곡은요. 박경찬의 그해 여름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던 초등학교 5학년쯤에 이야기를 그린 노래라고 하는데요. 동물원 출신의 박경찬 씨가 데뷔 33년 만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길가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에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 그림이요. 네. 너무 영화 같아요. 그니까요. 문득 길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그 김현철 씨가 조지 씨의 또 네네. 음악을 듣고 작업을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네네. 먹은 것처럼
야,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 곡도. 네. 네. 푸른밤이 준비한 새로 나온 가요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소영의 아른아른, 박경찬의 그해 여름. 오소영의 아른아른, 박경찬의 그해 여름. 두 곡 다 너무너무 좋으네요. 왜 이렇게 다 슬프죠? 곡들이 진짜. 아련하고 뭔가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곡들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챙겨주는 밤 사연 좀 볼게요. 0913님, 새벽에 강아지가 곱창 밴드를 삼켜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전신마 치료라고 내시경술로 꺼냈는데 개복 수술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다리는 내내 어찌나 가슴을 졸였는지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리네요. 이하이의 한숨 듣고 싶어요. 야,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어떤 네, 거예요? 분홍이가 리본을 가지고 놀다가 리본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노는 것도 못 봤어요. 자기 혼자 어디에 틀어박혀서 가지고 놀았는지 몰랐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입 옆에 빨간 리본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피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럼. 근데 리본이 이에 좀 껴서 너무 다행이다.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었죠. 너무 다행이다. 네네, 다행히 잘 뺐습니다. 아, 분홍이는 진짜 다행이었는데 013님의 이 강아지는 곱창 밴드면 더 큰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네네. 진짜 숨쉬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진짜 개복 수술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동물들도 개복 수술하면은 수명이 확 줄어서. 그렇겠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이제 곱창 밴드 절대 안 쓰시겠네요. 그 이후에 뭔가 바닥에 잘 안 늘어놓게 돼요. 그럴 것 같네요. 네네네. 아유, 그래 다행입니다, 정말. 9618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부산 사상구인데요. 늘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신청해봅니다. 문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문자에 대답을 해버렸네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9618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늘 편안하게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더 편안하게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하이의 한숨, 그리고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푸른 밤 옥상 달빛입니다.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챙겨주는 밤으로 토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 조금 더 볼게요. 정미연님, 미뤄뒀던 필름 사진들을 현상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사진을 찍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걸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네요. 맞아요, 진짜. 이래서 저는 한창 그 필름 카메라로 많이 찍었을 때는 일부러 현상을 안 하고 모아뒀었어요. 한꺼번에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그때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실수해서 잘못 찍은 거, 뭐 포커스가 나간 거,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추억이고 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기분 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 찍자마자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좀 매력은 많이 못 느끼시긴 하죠. 그런 낭만이 있네요. 있어요. 필름 사진들은. 네. 1115님은요. 남편에게 체한 것 같다고 말했더니 통닭을 사왔어요. 이영자 씨는 소화 안 될 때 통닭으로 누른대 라면서요. 황당한데 귀여워서 화도 못 내겠네요. 그렇죠. 이영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남편님께서 통닭을 드시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뭐 또 이렇게 되게 엄청 심하게 또 교체한 거 아니면 가끔은 이렇게 눌러서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케바케지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좀 젊었을 때.
나이 먹고 나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아,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좀 두었다가 내일 드시거나 네네. 남편 넌 혼자 먹진 않겠죠, 설마? 에이,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여러모로 불편한 문자입니다. 예. 김지인님, 긴 생머리인데요. 좀 자르고 굵은 펌을 하면 여름에 너무 더워 보일까요? 단발은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아니요, 굵은 펌 한다고 해서 따뜻해 보이나요? 원래? 약간 그게 있나? 그게 자를 때 네. 무겁게 자르는 커트들이 있어요. 아, 일자로 네네. 층을 안 치고 일자로 자른다거나 네네. 그러면 살짝 더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 약간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히려 단발이 더 더워요. 이게 묵지를 못해가지고 긴 머리일 때는 오히려 묶을 수 있어서 좀 덜 덥거든요, 여름에. 근데 단발은 오히려 약간 더울 수 있어서 그냥 층을 좀 많이 치는 머리 하고 굵은 펌 하면 예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그러게요. 약간 그렇게 좀 날리는 머리들 유행이던데.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4650님. 이틀 전에 시험이 끝났어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도 잘 나왔거든요. 힘들었던 시험 기간 동안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노래. 알제로우의 스페인. I can recall 신청할게요. 굉장히 신나는 곡 아닌가요, 이거? 이게 저희가 아는 그 스페인 맞나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다. 뒷부분 완전 신나서 막 진짜 막 춤추게 만드는 그 노래. 힘들었던 시험 기간 동안 이거 들으면서 공부하신 거예요? 와. 이야, 대단한 분인데? 뭔가 치열하게 공부를 한 거 아닐까요? 야, 치열하잖아요, 노래 자체가. 너무 치열해서 문제인 건데 지금. 그러니까요. 앉아있을 때 이거 다리가 가만히 있질 않았을 텐데. 뭐 아무튼 잘 나왔다니까 심지어 점수가 잘 나왔으면 이번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 인생 좀 추천하네요. 치열하게 또 한번 살려면 이 노래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노래 들려드릴게요. 알자르의 스페인. 알제로우의 스페인 듣고 왔습니다. 우와. 어깨 좀 심형나게 쳤네요. 이야, 이거 정말 진짜 치열한 삶이다. 이걸 들으면서 녹아져 있다. 공부를 그러게요. 감동입니다, 진짜. 오, 그래요. 자, 계속해서 사연 좀 볼게요. 김성찬님. 올해 첫 팥빙수를 먹었어요. 옥달 두 분은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어떤 토핑 좋아해요? 혜진 씨 어떤 토핑 좋아해요? 저는 팥빙수를 자주 먹고 싶다라던가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죠. 여름 내내 한 번 정도 아, 먹고 싶은데. 진짜 그거밖에 없구나. 네네네. 밀크빙수. 밀크빙수. 네, 약간 클래식한 거 있잖아요. 밀크빙수에 팥 올려져 있고 인절미가 한 3-4개 정도 토핑되어 있는. 그리고 되게 더운 날에는 망고빙수. 망고빙수를 좋아해요? 네, 이 두 개가 제일 맛있어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윤주 씨는요? 저도 제일 클래식한 게 좋은데 저는 가끔은 팥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팥이 없다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밀크빙수인데 거기에 팥이 없는 느낌인 거죠. 우유와 연유 막 약간 이런 거에 점유되어 있는 정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후룩 마실 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인절미 2개? 그러니까 햄버거에 패티 빼고 주세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네. 충분히 그걸로도 아주 충분히 아름답고 맛있는 맛있군요. 건데 먹고 싶네요. 뭐 얘기하면 또 시켜 먹고 싶죠. 저희 한 달 전에 그래도 다 같이 먹었잖아요. 2주 전 정도였나? 그죠. 그랬네요. 그때도 밀크빙수랑 망고빙수 먹었네요. 그러네요. 오. 저는 올해 여름 안 먹어도 이제 되겠다. 네, 끝났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백진아님. 지난주 떠들썩했던 천일을 생각하니 명절에 친척들이 우르르 왔다가 떠난 느낌이 드네요. 약간의 허전함, 하지만 평소대로가 주는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진아의 론리 나잇 신청합니다. 진아 씨의 이 문자 사연이랑 권진아의 론리 나잇 이 느낌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근데 진짜 명절에 친척들이 왔다 간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저희는 심지어 방송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자기들끼리 피자 먹고 있는 그 모습도 되게 명절 같았고. 윷놀이만 안 했지. 명절이었죠.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저번 주였잖아요. 그랬네요. 딱 한 주 전이었네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주셨던 분들 그리고 들으셨던 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들려드릴게요. 8806님의 신청곡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그리고 건진아의 론리 나잇. 푸른 바다 지나가면 구름이 거칠까 혼자 너는 울지 말고 고요히 눈을 감아 오늘은 그날
쉬어보렴. 오늘 밤이 지나가길 같이 기도해줄게.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챙겨주는 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4996님. 면접 준비 중이라 없는 기억들을 다 짜내는 중입니다. 옥달 콘서트 간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한데 왜 업무 경험은 1도 생각이 안 날까요? 4년 전 언니들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노래 옥상달빛의 달리기 듣고 싶어요. 4년 전 연말 공연을 와주셨었군요. 아, 연말은 아니었죠. 그냥 콘서트였구나. 네네. 면접 준비 중이시군요. 왜 일들은 왜 했던 일인데도 이렇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날까요? 매일매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같은 업무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한 업무이니까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잊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그거네. 기억, 내가 갖고 싶은 기억은 좀 오래 가는데 네네. 아니면 되게 싫은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긴 한데 달리기 이거 되게 싫어서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라 믿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또 면접 준비 진짜 신나게 달리십시오. 그래요. 네네. 아유, 오늘도 또 빨리 뭔가요? 시간이 지나간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토요일인데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은 또 편안하게 일요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럼 오늘 끝곡으로요. 옥상달빛의 달리기 들려드리면서 오늘 푸른밤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가족들과 함께한 프로듀서 서미란, 작가 박찬은, 신은경, DJ 옥상달빛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또와 내일도.